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체제위기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체제위기 이제 개관인데요. 지금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체제위기가 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요. 방안을 도출하려면 현재 지금 이 체제 위기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전개돼 왔고 어느 정도로 심화돼 왔는지 이거를 우선 실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이 체제 위기를 가져온 세력들이 누군지 또 이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 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나오지 원인이 뭔지 누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오는지도 전혀 적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대책 방안을 강구해보자 하면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는 근거법이다. 그러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이게 도대체 뭔지 요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방자치제도라는 거는 기초자치단체 있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자치단체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법은 뭐냐 하면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결성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별도로 놔두고 그 밑에 읍면동 단위 하부기구를 지방자치단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주도권을 누가 갖냐면 마을에 있는 좌파단체들이 그거를 다 장악한다. 그래서 전 성격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양립하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인영이라는 원내 총무가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 달에 이번 총선이 끝나면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그런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뭐 말로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토지 소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노동에 관한 거, 그다음 언론, 종교, 검찰, 재벌 막 각종 모든 우리 사회의 체제를 바꾸는 요소들을 다 터치를 하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안을 딱 보면은 뭐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곳곳에 노골적으로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때 헌법 1조 3항에 헌법 1조라는 건 우리가 가장 상징적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항에 뭐가 있냐니까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방분권이라는 거는 저기 뭐 한 120 조라든가 이 정도 있으면 몰라도 1조 3항에 있다는 건 매우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방분권을 가지고 이 체제를 아마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한 그런 추측을 했는데 이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면서 이제 그게 결국은 예측이 맞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정권의 핵심은 우리 밑바닥에 있는 활동가 그러니까 좌파 활동가라 할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촛불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 그것을 뭐라 명분을 다하냐면 직접민주주의니 마을민주주의니 참여민주주의니 이런 명분을 달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뭘 하냐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방정부도 장악하고 모든 걸 장악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미산 마을입니다.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인데요. 94년도에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이제 젊은 이제 그 부부들이 이제 좌파 부부들이 거기서 공동 육아를 위한 뭐 우리 어린이 집인가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 육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아이디어 좋네 이래가지고 이제 공동 육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동 교육, 그 다음에 공동 소비, 공동 생산, 공동 무슨 문화 활동 막 이렇게 이게 범위를 점점 넓혀가지고 마포 성미산 마을은 그거다가 이 영역도 그러니까 그 사실 공동체 활동이 내용도 심화됐지만 영역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그 주변 지역 있잖아요.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창전동,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막 이런 쪽으로 자자자 확대돼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업종별로도 많이 심화가 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이른바 뭐 동성애 단체니 무슨 좌파 단체들이 또 그 지역에 막 또 밀집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지금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형성이 되면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뭔가 준비 작업이 또 어떤 부분에서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교육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혁신학교라고 있죠. 혁신학교. 이게 전국 단위로 다 지금 이게 퍼져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때 경기도에 김상곤 교육감인가요? 이 양반이 먼저 주장을 해서 점점점 퍼져가지고 전국 단위에 다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계속 그런 확대 재생산 해왔고 또 정교조 교사들이 거기 사명감을 가지고 또 확대했다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안학교들이 또 많아요. 또 뭐냐면은 시골에 폐교 비슷한 학교를 또 어떤 특정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체험학교님 해가지고 또 이제 확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 공동체들이 이렇게 그 많이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게 다 보면은 시실날실로 엮여가지고 뭔가 그것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독소 조항들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 이거는 결국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법인데 명분은 마을민주주의니 이런 걸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지역 단위에서 이 좌파 세력들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 이제 자치단체가 형성된다,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 원칙에도 딱 나와 있어요.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운영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하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독립이고 어디로부터의 자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이 그것도 근데 이게 진짜 사기인 거예요. 사기. 왜냐하면은 주민이 어디로부터의 자율이고 어디로부터의 독립이냐 하면은 결국은 읍면동으로부터의 독립과 읍면동으로부터 자율이고 그러면 나아가서는 시군구로부터 나아가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원심력에서 뭐냐면 이탈해 버리겠다는 거야.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그럴 수 있나요? 결국은 주민을 핑계대가 주민자치회가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사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난질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정치적 민주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성이 아니고요. 인민민주성, 민중민주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만약에 인민민주주의니 민중민주주의 개념의 민주성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우파들 두드리 잡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이라는 거는 주민자치회가 그 동네 읍면동에 있는 좌파들하고 다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개방성이니까. 정보도 인적도 모든 걸 다 개방하겠다는 교류하겠다는 이거는 뭐 같이 그냥 이렇게
엮여가지고 완전히 읍면동을 말아먹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한테도 또 의무를 부여했는데 무슨 의무를 부여했냐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신네들한테 전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당신네들은 하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뭐냐?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라. 자, 이거는 뭐냐면 노동, 인권, 환경, 복지는요, 이 정부, 좌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예요. 이거 좌파적인 노선에 복종하는 의무만 부여하면 그러면 돼. 예. 그러니까 그게 대구든 뭐 경북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좌파 정부의 노선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혜택을 다 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주민의 자격입니다. 주민의 자격은 지금 우리가 하는 주민은 어떤 주민이냐 하면은 그 동네의 주거지로 살면서 그 주민등록에 이렇게 등록된 사람만 주민인데 이 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거주 안 해도 또 주민등록 등록이 안 돼도 주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그 지역 내에서 직장이 있어요. 사기업에 다닌다. 그 사기업체에 있는 모든 사장부터 노동자까지 말단 노동자까지 다 주민이 돼.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민이 돼요. 또 학교 초중고등학교 있어요. 그럼 교사부터 거기에 있는 학생까지 다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관한 것도 주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했는데 이 주민총회라는 게 보면 뭐 문제가 뭐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 보면 주민총회 의결로요 조세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세율을 의결하는 문제. 또는 부담금 신설에 관한 의결 문제. 이거는 조세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만 이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니 시골에 가면 할배 할머니들 다 모아놓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하자. 아 그래 좋아. 아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자 처음에는 주민세율만 하겠지만 나중에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좋아 하면서 이래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해도 이미 막 영역을 막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주민총회가 사실은요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이상인 겁니다. 그러면 자주 있다는 겁니까? 자주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시골에 가면 연세 평균 연령이 아마 75세쯤 될 겁니다 아마. 그래 고령자잖아요. 그리고 안경도 나쁘고 그 뭐라고 이런 분을 가지고 중요한 의결을 다 하게 한다면 결국 뭐냐 이분들은 방패막이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존재고 결국 누군가가 뒤에서 실권적인 역할을 한다. 이 어마어마한 이 권력기관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게 집행기구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법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읍면동이 무슨 법인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법인격을 부여해버린 거죠. 그만큼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제는 합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의 산하에 뭐를 둘 수 있다 하면은 분회도 둘 수 있다, 분과도 둘 수 있다. 분회는 무엇이고 분과는 무엇이냐? 분회라는 것은 읍면동 단위에 지금 뭐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통이 있고요.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 이장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 이장 같은 거 요런 밑에 반장까지 있는 요 하부 소조직을 말해요. 근데 요 소조직은 뭐냐? 지역 단위 소조직입니다. 근데 이 반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서로 얼굴 다 알아요. 통장 반장 내에는 저 사람이 저 집에는 뭐 아들이 뭐 하고 있고 같이 다 아는 관계거든요. 그런 요런 어떤 지역적 조직을 동사무소에 있는 조직과 별도로 이 사람이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분내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 수 있나?
이 읍면동에는 하부 조직에 없는 조직 또 만들 수 있어. 뭐냐, 기능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 교육, 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교통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인권이니 이런 어떤 기능별 소조직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 소조직과 더불어 또 다른 기능별 소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기존에 있는 읍면동 소조직과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하부 조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자치에도 보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할 수 있고요. 관계 전문가들을 출석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소불위의 권한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진짜 무서운 독소 조항인데 뭐냐면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읍면동 산하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돼. 그 다음에 주민자치 구성에 관한 거, 이거는 이제 위원도 보면은 추첨제로 한다. 그런데 그게 민주적이래요. 민주적입니까? 추천하는 게 사기도 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을 할 때요, 뭐가 실언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내놨어.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나도 들어갈래. 그러면 추첨제를 하면요, 들어가고 싶어도 추첨이니까 못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혹시나 당첨이 되더라도 다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 신원조회를 하는데 위원 선정 시에 범죄 경력 조회 등 결격 사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인데 이 사무국이 중요합니다. 사무국은 위원들은 사실은 추첨제를 하니까 그냥 능력 없는 사람 들어가겠죠. 그런데 실제 사무국이 핵심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방 공무원으로 보임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읍면동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읍면동의 직원하고 지금 주민자치회 소속의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해가지고, 그런데 기능이 아마 중복되거나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로 통합하라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읍면동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적인 지방자치제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인민민주적인 시스템에 아마 이 지방제도가 아마 결국은 국권이 이제 확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회가 직원은 뭐냐면 주민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뭘 하냐? 주민자치에서 추천하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의 실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셀프 추천하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지금 그 좌파단체에서 보니까 그거 말이야, 왜 지금 자치단체장이 우리 임명을 하느냐고 막 불만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임명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직원들은 직선제로 해야지 그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자치의 재정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의 자금의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운영도 하고 민간단체처럼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부금 할 수 있고 또 지금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내부 감사가 아니고 외부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좌파 단체가 지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불만이 막 지금 이게 완벽한 주민자치가 아니야. 그래. 왜 그런데 지금 말이야 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 그러고 우리가 자치해야지. 그러고 막 이래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우리 이 상황이 이번 주민자치회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국민들 내 앞에 닥칠 이 어떤 밑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